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일종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객체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폴더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제 이제 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제 배열이라는 것처럼 이제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배열처럼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처럼 작동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알아서 얘가 그 리스트의 길이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작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냥 배열이 아니고 이제 보통 이런 걸 동적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동적 배열. 왜 리스트를 동적 배열이라고 하냐면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자바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열에다가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딱 지명을 해놓으면 그 배열에는 int 아닌 외의 값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숫자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장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rue, false라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동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담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파이썬에서도 리스트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냐면 숫자면 숫자, 문장이면 문장, 논리형이면 논리형 그런 식으로 보통 다루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튼간에 리스트는 객체, 폴더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배열처럼 작동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변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변수라는 변수 A에 이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죠. 변수에 객체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에 객체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뭐 객체지향 언어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메모리 구조라는 게 존재합니다. 메모리 구조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스택은 몰라도 됩니다. 이 힙이라는 공간에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딘가에. 왜냐면 메모리가 랜덤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얘가 메모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뭐 램이라면 8기가, 16기가 다양하죠. 그 안에서 그 메모리를 깎아 먹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힙이라는 공간에서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어디 만들어지냐면 여기 만들어져요. 여기에 이 스택이라는 공간에 일반 변수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스택에 쌓인 이 변수하고 그 다음에 힙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객체는 거리가 실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변수의 객체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객체는 굉장히 크고 변수는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객체를 담을 수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객체지향 언어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이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리모컨이 아니라 얘는 그 객체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면 객체 자기의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집 주소가 있죠. 실제.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가 중앙동이라 했을 때 중앙동 버거킹에서 모이자. 그러면 중앙동 버거킹이 실제 주소인가요? 아니죠. 중앙동 버거킹이 실제 주소가 아니라 제가 네이버지도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안산 중앙동 버거킹 같은 거겠죠. 그럼 검색해보면 안산 뭐 버거킹 안산 중앙역점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모일 때 야 버거킹 중앙동 여기 중앙역 지점으로 와 뭐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통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죠? 부르기 편하니까 단순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소값이 굉장히 막 복잡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러니까 주소값이 굉장히 복잡한데 얘를 여러분들이 주소값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A라는 변수로 접근하는 게 이름이 부르기가 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중앙역 버거킹, 그러니까 얘의 실제 주소는 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극대로 뭐 15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극대로 어디로 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버거킹 중앙역점으로 와 라고 부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변수로 와. 그러니까 A라는 변수를 쓸게 라고 하는 것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실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사용하는 것과 뭐가 더 편하다? 그렇죠. A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여튼 간에 뭐 그걸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리스트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킵이라는 공간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 안에 실제 주소가 있어요. 그럼 리모컨이라 했죠.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 넣는 그런 방식을 모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참조를 할까요? 도대체 얘는 뭘 참조를 하기 때문에 참조 변수를 할까요? 바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녀석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바로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C 언어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 언어 배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에서 포인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제가 아마 얘기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서 왜냐면 C 언어를 기반으로 C 언어가 절차 지향적인 언어인데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라기보다는 객체 지향 언어가. 자, 여튼간에 그래서 참조 변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변수의 객체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객체를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머릿속도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거든요. 왜 변수의 객체가 못 들어가냐? 일단 변수라는 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몇 개밖에 못 담죠? 한 개밖에 못 담습니다. 근데 이 객체라는 거는 어쨌든 폴더란 말이에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도 담을 수 있고 뭐 문장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집합해서 담을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가 그 안에 리모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이 변수에 할당하는 그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진짜 뭐 실제적으로 개발에 써먹어야 되고 그럴 때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각각의 메모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메모리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왜 메모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에는 내부적으로 힙이라는 공간에 뭐가 있냐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가비지 컬렉터. 자, 여러분 가비지가 뭐예요? 그죠? 컬렉터라는 거는 수집가예요, 수집가.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쓰레기, 그러니까 안 쓰는 메모리를 자동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해제한다거나 메모리를 뭐 낭비하거나 그런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사람이 직접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바나 파이썬이나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존재해서 그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를 알아서 수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리스트가 파이썬 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담고 여기다가 프린트 A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뭐가 출력돼요? 그렇죠? 1, 2, 3 나오겠죠. 그렇죠? 1, 2, 3 나오죠. 이게 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는 데이터를 뭐 추가하고 삭제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A.append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라는 녀석이 앞에 들어간다, 뒤에 들어간다? 뒤에. 무조건 뒤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때마다 값은 무조건 그 데이터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의 맨 뒤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스트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든 상관없이 넣는 것만큼 계속 추가돼요. 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어펜드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 위치에다가 내가 값을 집어넣고 싶다. 자, 그러면 리스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따가도 인덱스라는 개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셀 때 1을 첫 번째로 세잖아요. 그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지만 그 프로그램 언어는 무조건 첫 번째를 몇 번째로 세냐면 0으로 셉니다. 컴퓨터가 0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0번째, 여기서 0번째라 하면 1 앞을 말하는 거예요. 0번째 요소에 4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다라는 거죠. 어펜드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요소 값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 값 맨 뒤로 위치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insert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insert라고 쓰고 내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값 이렇게 넣게 되면 0번째에다가 4라는 값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펜드는 무조건 요소값 맨 뒤에 값이 위치한다면 insert라는 걸 쓰게 되면 앞에 여러분들 인덱스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집어넣을 건지 그걸 집어넣어 준 다음에 4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요소 값이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그런데 그럼 0, 1, 2, 3이라 0, 1, 2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0, 1, 4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얘는 맨 뒤로 집어넣습니다. 보이죠? 그렇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죠. 어떻게? 리무브가 있다 했죠. 자, 리무브는 뭐예요? 요소 값을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삭제를 한다. 내가 2라는 값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 2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실제로 삭제가 돼서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2가 다 삭제되는 거예요? 하나만 삭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 거 하나 삭제됩니다. 무조건 리무브는 앞에 있는 녀석이 삭제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녀석. 앞에 있는 녀석이 삭제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1, 3, 2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라는 녀석을 한 번 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2라는 값을 싸그리 이렇게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반복문을 이용하면 2라는 것들을 이 리무브만 한 번만 이용하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튼간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삭제하는 방법 하나 더 있다 했죠. 바로 딜리트라이스. 자, 얘는 인덱스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얘가 0번째고 1번째고 2번째이기 때문에 내가 2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째로 접근해야 돼요? 1로 접근을 해야지만 내가 요 2라는 요 녀석을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것들이 있죠. 제가 리스트 조작이라 써볼게요. 리스트 조작. 리스트 조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는 4, 5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C라는 다음에 A 플러스 B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C 하게 되면 이건 뭐 나올까요? 1, 2, 3,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리스트하고 다른 리스트하고 합치는 것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A라는 리스트에다가 B라는 녀석을 추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 A extends 여기다가 B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아까 플러스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보이죠?
자, 이건 익스텐즈를 쓰거나 얘는 결국에는 얘는 뭐 쉽게 설명 리스트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플러스 했던 거 있죠? 리스트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랑 B랑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뒤집는 거는 뭐냐면 리버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리버스라는 거. 이거 다 내장 함수입니다.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예요. 그럼 리스트라는 걸 프린트 해가지고 리버스라는 걸 쓰게 되면 얘가 보이시나요? 5431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예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리스트 정렬. 제가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뭐 4, 6, 1, 2, 4 이런 식으로 썼어요. 4, 2. 그러면 나는 이 숫자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쓴다?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ort가 무슨 뜻? 정렬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1, 2, 4, 4 앞에서부터 정렬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리스트와 관련된 유용한 함수 하나만 만들어주면 관련된 유용한 함수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max a val value 그러니까 a의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 max a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max a value 해볼까요? 그럼 뭐 나올까요? 6 나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max라는 걸 쓰고 소괄호로 감싸게 되면 이렇게 최대값 출력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안에 최대값 출력.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최소가 무슨 뜻이죠? 민이죠. 그래서 민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최소값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푸실 때 민맥스 이용하면 손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리스트와 관련된 유용한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내가 좀 더 리스트를 재밌게 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래요.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하나만 더 하면 리스트 값을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한다 했죠? 번지로 찾아가. 자, 내가 A는 여기다가 뭐 1번 0번째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0번째는 1이죠. 그죠? 1. 그럼 여기다가 10 넣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값의 수정이죠. 프린트 A 이렇게 출력해보면 A의 값이 뭘로 바뀐다? 10으로 바뀐 상태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값의 수정이다. 이거 같은 경우 뭐 값의 수정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간에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